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요게 7x가 되려면 요 식이 앞에 7을 곱해주는 거지. 그랬더니까 7이 14가 나왔어. 얘는 마이너스 8인데 같아지려면 여기에 몇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0인가? 네, 22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쪼개기 해버리면 7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22라고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네. 해볼까요? x 플러스 1이라고? 그럼 x 플러스 1이 있어야지 2. 어머, 식이 같아지려면 빼기 1 해야겠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그냥 이렇게 막 푸셔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손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 경우예요. 요 경우는 분리형 2와는 달리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문제의 수준을 딱 보니까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다라는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요. 간혹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자,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에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분리형에 대한 개념을요,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분리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분수식이에요. 5분의 13이라는 분수가 있는데 우리 이 분수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2 더하기 5분의 3이라고 정수 부분과 정수가 아닌 분수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지. 이게 바로요, 분리형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때 사용이 되는 이 2라는 숫자, 요 3이라는 숫자, 이 5는 얘 5가 그대로 온 거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선생님 도대체 2와 3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분수에서의 요 녀석의 원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 나누기를 의미하는 기호예요. 요 기호는 나누기야. 즉 나눠야 돼요. 자, 13을 5로 나눴더니 5, 2, 10 나머지가 3이네? 2하고 3이 나오네? 아, 13을 5로 나눠! 목과 나머지 자리를 이용해서 분리시키는 거구나야. 그러면 이제 얘기는 되게 쉬워집니다. 요 녀석 봤더니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만 알면 되지. 자,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개념은 조립제법. 자, 여기 혹시 수학상 선생님한테 그 수학상 조립제법 당식끼리 나눴어요? 이렇게 수학상 앞대가리 1, 2단원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이 수업 듣는 학생 있나요? 큰일 났네. 문자 하나 보내나요? 선생님 그거 그 뭐지? 조립제법 당식끼리 나눗셈 문자 하나만 보내놔요. 선생님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뭐냐면 다항식끼리의 나눗셈과 관련된 개념은 간단히 말하면 세 개의 개념이 존재해요. 수학상에서 배우는 개념이 말 그대로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을 그냥 해버리는 거,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쓰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야. 인수정리 아니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 개의 개념이 존재해요. 그런데 얘네들의 용도가 다 달라. 상황에 따라서. 얘는요, 1차식으로 나는 나머지를 구할 때만 쓰는 거고요. 얘는 1차식으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얘는 목과 나머지 다 구할 수 있는데 1차보다 큰 2차 이상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용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럼 이제 게임은 나왔다? 봐. 얘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필요해. 뭐로 풀어야 돼? 조립제법.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조립제법.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조립제법.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 다항식끼리의 나눗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 조립제법 2차, 1차, 상수 x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겠네. 1 마이너스 1, 0, 0, 1 나왔네.
몫은 몇이다? x. 나머지는 몇이다? 1. x. 나머지는 1인데 여기는 x 플러스 1을 그대로 써줘야 돼. 구조가 어때? 똑같이.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들 요거 두 개는 너희들이 해볼 수 있겠네? 해보기 바란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똑같으니까, 조립제법이니까. 선생님은 칠판에 정답만 적어줄게요. 여러분이 푼 거랑 똑같은지 확인하세요. 다시 보는 칠판 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힘들게 변형해도 되지만요. 그냥 못가 나머지에서 구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특히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자, 이 문제 한번 볼까요?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이죠. 어떻게?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은 개수만 써서 나눗셈을 하되 없는 항을 반드시 0을 쓴다는 것을 주의한다라고 했죠. 3차, 2차, 1차 상수 나누기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집어넣습니다. 1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버립니다. 1 이렇게 나와서 몫이 뭐가 나옵니까? x 마이너스 1 나머지가 뭐가 나옵니까? 1 나와요. 그러므로 x 마이너스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그냥 답을 내는 게 아까 막 미친 듯이 변형하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불량원은요 요런 식으로 다항식끼의 나눗셈 혹은 조립제법을 쓴다 생각하시고요. 사실 얘는 좀 어려운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이 위쪽 케이스로 다 커버돼요. 알겠죠? 네, 이게 바로 분리형이에요. 자, 그런데 분리형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 분자의 차수를 낮춘다라고 그랬지? 분리시켰더니 분자의 차수가 낮아지고 있어. 전부 다 확인해 보세요. 아래쪽에 있는 분리형 2도 와 1차식이었는데 분리시켰더니까 분자의 차수가 상수가 돼버리네. 맞습니까? 이렇게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대표적인 스케일 중에 하나가 분리형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로써 분리형에 대한 설명 마치고 이제 결합형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결합형은요 어떤 경우에 쓰냐? 주로 분자는 같은 숫자, 분자는 같은 숫자, 항이 4개일 때 사용하며, 분자는 같은 숫자, 항이 4개일 때 사용하며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께 짝지어 통분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함께 짝지어 통분한다요. 자, 그래서 결합형은요 주로 항이 몇 덩어리일 때 사용한대? 4덩어리일 때 사용한대요. 그래서 요 밑에는 막 x-1, x 플러스 7,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뭐 요런 게 올 수 있는데 항이 4개면서요 숫자는요 예를 들어서 모두 다 같은 3, 3, 3, 3 이렇게 오는 거야. 하지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연달아 이렇게 두 개씩 생기는 경우에 결합시키는데 어떻게 결합하면 좋다? 더하기 하나에 빼기 하나를, 더하기 하나에 빼기 하나를 이렇게 각각 결합시켜서 통분하면 이 숫자가 같고 요 녀석도 사실은 보통 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계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7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이래서 3x 마이너스 3x 이런 식으로 서로 상쇄돼서 사라져버리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결합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잘 결합시키면 차수가 낮아지는데 주로 대부분의 문제가 항이 몇 개? 4개. 분자에 있는 숫자는 모두 다
같은 숫자 플러스가 2개, 마이너스가 2개 나오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스킬이다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치환형 보도록 할게요.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한다. 공통 부분이 있으면 한 문자로 치환한다. 뭐입니다. 뭐 이런 거 되겠죠? x의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 뭐 이런 게 있고 더하기 뭐 x-3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5 이런 거 있으면 와 이거 너무 크다. 그러므로 나는 이 같은 부분을 이렇게 치환해 버려야지. 그러면 갑자기 분자의 차수가 3차에서 1차식으로 내려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치환한다 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런 스킬을 이용해서 우리는 분자의 차수를 낮춰서 아까 풀었던 차수가 너무너무 큰 게 많이 나와서 못 풀었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을 잘 관찰해봐. 제일 먼저 무슨 스킬을 써주면 되게 좋겠어? 어떤 스킬을 써주면 좋을까? 생긴 꼬라지가 분리형. 그것도 분리형 1, 분리형 2 나눈다면 얘는 분리형 2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나 분리형 2를 이용해서 이 문제 풀어볼 거야. 자, 분리형 2에 의하면 분모에 있는 녀석이 분자에도 그대로 나와야 된다고 했어. x-5분의 x-5 플러스 1 빼기 x-1분의 x-1 플러스 1 빼기 x-7분의 x-7 플러스 1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리시켰더니 1 더하기 x-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x-5분의 1 빼기 1 빼기 x-1분의 1 빼기 1 빼기 x-7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네요.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필기해놓고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원래 문제는 통분하면 4차식분의 4차식 더하기 4차식 더하기 4차식 더하기 4차식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분리형이라는 스킬을 딱 사용한 요 상태가 돼버리니까 4차식분의 3차식 더하기 3차식 더하기 3차식 더하기 3차식 차수가 하나 내려앉았어. 그래도 3차식 4개까지 다룰 의지는 우리한테 아직 없어.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스킬을 써볼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봤더니 항이 4개, 분자에 모두 1, 1, 1, 1 더하기 2개, 빼기 2개. 무슨 형을 딱 쓰면 좋은 형이다? 결합형 써주세요 라고 얘가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둘둘 결합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녀석 플러스는 요 마이너스랑 결합을 시켜볼 거고 요 플러스는 요 마이너스랑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분했을 때 x-3, x-1분의 x-1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런 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다시 더하기 x-5 x-7 분의 x-7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결합형을 작업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해 봤더니 x-3, x-1분의 2 더하기 x-5, x-7분의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결합을 잘 시키면 x-x, x-x 이러면서 차수가 낮아지더라. 이게 결합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합형이라는 스킬을 쓰고 정신 차려 봤더니 이제 얘 통분하면 어떤 상태예요? 4차식분의 2차식 더하기 2차식이 나오네. 우리 2차식 2개 정도 구해서 더하는 건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를 가지고 통분해서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통분해야지. x, 왜 소리가 이렇게 날까? x-3, x-1, x-5, x-7 분의 2배의 요 녀석 아예 전기해서 쓸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5 빼기 2배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내가 요 정도만 계산할 수 있겠다 해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요렇게 사라지고 분자만 한번 계산해보자. 식 계속 끌고 다니면 분모가 너무 커서 힘들어요. 분자식만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4x 플러스 70에다가 몇입니까?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서 분자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18x 플러스 64 이렇게 나오네요. 이거 어디 계산 잘못한 것 같다. 어디 잘못했을까? 어디요? 어딘가 잘못했지 선생님. 위에 분자식에서 어디? 오른쪽. 아, 분자식에서 여기서 잘못했어? 아 그렇구나. 예, 8x. 그래서 얘는 16x. 이거 16으로 묶이네요. 자, 마이너스 1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최종 답을 낼 겁니다. 최종 답은 이 녀석도 좀 순차적으로 써주고 싶게 생겼지? 순차적으로 예쁘게 써주면 x-1, x-3, x-5, x-7분의 여기에 계산해 놓은 분자식에 16의 x-4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분수식끼리의 덧셈, 뺄셈의 통분 위에도 우리가 고분수학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자,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은 결론적으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수식끼리의 사칙 연산은 다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의 변형 나와 있어요. 얘 별표 5개 쳐놓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단 말이 뭔데요? 이 수학 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얘 나중에 뭐 수학 1, 수학 1, 수학 2,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되게 중요해. 계속 뒤에 가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예요. 자, 그런데 부분분수의 변형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두 개의 공식만 시험에 나와요.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선생님이 밑에 있는 것도 다 가르칠 거다. 왜? 공식 두 개만 공부를 한 친구들은요. 얘는 기억하는데 얘를 자꾸 잊어버려. 왜? 규칙성을 못 찾아서 그래요. 전혀 다른 공식처럼 보여. 하지만 얘네를 배우면 마치 뭐처럼 조화수열대처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이 되냐? 부분분수라는 건 뭐냐면요. 한 덩어리의 분수식이 있지? 얘를요. 부분, 분리형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부분 쪼개버리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얘를 쪼갤 땐 어떤 식으로 쪼갤 수 있냐?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는 걸 우리는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요 대상 3개짜리 시험에 난다는 요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요. c-a분의 2에 a b분의 1 마이너스 bc분의 1 요렇게 부분분수로의 변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개를 가르쳐 놓으니까 어때? 규칙성이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이거 뭐야? 공식이 완전 다른 애야. 하지만 3개, 4개를 배우면 한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d-a분의 2에 a, b, c분의 1 마이너스 b, c, d분의 1이에요. 느낌 오지? 이런 규칙성이었어? 이제 4번째는 여러분이 불러보도록 하자. 시작!
E 마이너스 A분의 1에 A, B, C, D분의 1 마이너스 B, C, D 2분의 1이다 라는 이런 규칙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식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선생님 진짜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라고 하면요, 어떻게 증명하면 좋겠어? 복잡한 우변을 정리했을 때 정말 간단한 좌변이 되는지 증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얘 해보면요, B-A분의 1은 통분합니다. A, B분의 B-A가 돼서 약분! 이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A, B분의 1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 좌변과 우변은 같은 식이야. 그런데 얘가 어려운 건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거 나와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가라면 되게 쉬웠을 거야. 하지만 이 개념은 어떻게 가는 거다? 무조건 간단한 녀석을 이렇게 복잡하게 한 덩어리의 식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이런 형상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걸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 부분분수의 변형 써야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솔직히 말할게요. 이 파트를 잘못 공부한 학생들은 이런 현상을 겪게 돼요. 얘를 열심히 공식을 외웠어. 선생님이 외우래서 외웠다? 근데 문제에 나왔어요. 근데 이걸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눈치를 못 채는 거야. 그래서 못 풀었지? 그리고 답지를 봤어. 답지를 봤는데 나 이 공식 아는데, 아이씨 아는 공식인데 틀렸어 이러면서 막 흥분해요. 그리고 좀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흘렸어. 이제 11월 달에 또 수능 모의고사를 봤는데 얘가 또 시험에 나온 거야. 역시 또 못 풀어요. 그리고 왜 틀렸지? 이러고 봤더니 또 내가 아는 이 공식으로 풀고 있는 거야. 그럼 또 착각해. 자기가 안다고. 아, 나 이 공식 아는데 또 못 풀었어. 아는 공식인데 이래요. 미친 거지? 모르는 거야. 뭘 모르는 거냐면요, 공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어떤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지 용도를 모르면 당연히 그 공식은 적용할 수 없는 그냥 쓰레기인 거지. 적용할 수 없는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공식은 솔직히 말하면 개나 소나 다 외울 정도로 중요한 공식이기는 하지만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정답을 내서 성적을 만들어내는 학생들은 용도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용도가 훨씬 중요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등수학에서는요, 공식 이런 거보다 그 공식을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 라는 용도가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용도를 이런 식으로 필기해줬더니 애들이 잘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기를 해줄게요. 내가 어떤 문제를 봤는데 수 곱하기 수분의 1 더하기 수 곱하기 수분의 1 더하기 수 곱하기 수분의 1 더하기 이런 똑같은 구조가 여러 개가 연달아 더해져 있는 문제가 나와 있네? 이럴 때 바로 사용하는 게 부분분수로의 변형이에요. 혹은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식 곱하기 식분의 1 더하기 식 곱하기 식분의 1 더하기 식 곱하기 식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동일한 어떤 규칙성을 가진 식 곱하기 식분의 1 이런 게 계속 나와서 더해져 있으면 얘는 무조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에요. 자, 대상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지. 힘드니까는 이제 숫자는 쓰지 않고 식 하나만 더 쓸게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식분의 1 더하기 식분의 1 좀 변형시킬까? 발전될 수도 있어. 확장돼서 여기가 1이 아니라 특정 숫자 모두 다 3으로 와버릴 수도 있는 거야. 요거 K라고 쓸게요. 어떤 특정 숫자는 K 식분의 K 더하기 식분의 K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식분의 K 뭐 요런 녀석들이 나올 때 쓰는 게 부분분수로의 변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녀석들은요, 이런 구조의 식은 부분분수로 변형을 막 시켜가지고 부분 이제 쪼개놓게 되잖아? 쪼개놓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머, 다 지워지네? 막 그래서 첫 번째와 끝만 남네? 막 이런 식의 결과로 발전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분수의 변형은요, 지워지는 손맛이 굉장히 좋은 문제 유형입니다. 맨 위에 부분분수의 변형이라는 제목 보이지? 옆에다 땡땡 지워지는 손맛이라고 쓰고 이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좀 그려놓으세요. 지워지는 손맛, 이 그림을 좀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여러 개의 같은 구조의 식이 쭉 있을 때 부분분수의 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막 지워져서 결국엔 내가 구할 수 있는 간단한 녀석만 남습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알겠죠? 이런 구조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공식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식에 기반한 구조 여러 개가 연달아 더해져 있는 경우에 우리가 부분분수로의 변형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발전형 보도록 할게요. 자, 가끔 AB분의 1은 계산할 수 있는데 AB분의 3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이러는데 이런 생각하면 되지. K 앞으로 내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얘는 K에 B-A분의 1에 A분의 1 B분의 1이 되므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의 요 윗자리에 K만 하나 얹혀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원래 기본 공식은 여기 1이었는데 K는 그냥 곱해진 거니까 이러면서 그 위에 K만 하나 얹혀놓으면 된다,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만히 봤더니 느낌이 나지? 어떤 일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3개나 더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기다 대고 선생님 저는 지금부터 인내 한국인입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통분해 볼까 해요. 미치는 거야 통분하면. 맞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 개가 연달아 일정한 구조로 더해져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부분분수로의 변형입니다. 자, 그래서 부분분수로의 변형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뭐야? D 빼기 B 나오네. 그치? 근데 B분의 B. B분의 B는 1이네. 써줄 필요 없죠. 그래서 결국 이 식은요. A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분의 1만 나오게 돼요. 부분분수로의 변형으로 했을 때. 자, 그리고 더하기. 다시 D 빼기 해줬더니 C. 근데 C분의 C네. 약분돼서 다 사라지죠. 그러므로 남는 것은 가로 안에 있는 A 플러스 B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됩니다. 자, 더하기 D 빼기 D, D분의 D는 1 써줄 필요 없고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분수의 변형으로 이 연달아 일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들을 쭉 적어놓고 관찰해보면 와, 지워지네? 이런 지워지는 손맛이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A분의 1과 마이너스 A, B, C, D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분의 1 두 개만 계산하면 돼요. 이거 전체를 통분하는 거는 짜증나 이러지만 요거 꼴랑 두 개를 통분하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통분합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통분하면 얘는 A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마이너스 A 이래서 AA 지워진 최종 답은 A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워지긴 지워지는데 선생님이 한 가지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부분분수의 변형으로 바꿨더니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이 막 생긴 거야. 여러 개의 항이 생기면요. 여러분은 앞쪽에 몇 개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몇 개를 계산해 봤더니 여기서부터 계속 지워지네? 그러면 얘는요. 대칭형 구조로 지워지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것이 살아남으면 맨 뒤에 건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다 지워지는 거야.
근데 내가 앞부분의 부분분수로의 변형으로 막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고 그 다음에 계속 지워지는 구조야. 그러면 우리는 뒤에 있는 식도요. 몇 개? 4개 정도 해놓고 어머 너 살아남았니? 살아남겠구나. 너 죽었니? 죽었구나. 너 살아남았니? 살아남았겠구나. 야 그럼 다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녀석 중에 몇 개가 살아남는지 보고 그 녀석을 가지고 맨 뒤에 있는 거 몇 개만 작업해서 대칭형 구조로 살려주시면 되는 거예요.